공간의 직선 방정식과 평면 방정식을 직육면체를 이용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선, 끝이 없죠.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고등선이고요. 평면, 얘도 여기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사각형이 아니라 평면으로 봤을 때에는 얘가 어느 방향으로든지 무한히 평평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면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일상생활에 평평한 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평평한 면 얘가 뻗어나가는데 그것에 대한 식을 한번 유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평면식을 쓸 때 우리가 법선 벡터를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H 이렇게 표현을 해서 썼는데 이 법선 벡터를 왜 표시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것에 조금 궁금증이 생겼어요. 얘가 어떤 점이 A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를 알파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A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알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러면 얘를 베타 평면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베타 평면에도 A가 그 위에 있고 알파 평면에도 A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A가 포함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법선 벡터를 표시를 해줄 때 이 베타인지 알파인지 이게 명확하게 딱 하나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여기 90도가 되는 요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는 법선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90도로 표시를 해줬을 때에 우리가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 이 법선에 대한 벡터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냐 이렇게 원이라고 하나요? 이것이냐 이것이냐에 따라서 알파냐 베타냐라고 해서 평면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평면식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는 법선 벡터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는요, 너무 기본적인 거 있죠. XY 축이라든지 아니면 평행인 것에는 법선 벡터를 굳이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표현하는 식으로 한번 볼게요. 법선 벡터를 사용할 때 뭐를 이용하나요? 단위 벡터 쓰죠. 단위 벡터. 앞으로 그래서 뭐 001, 뭐 이런 거 있죠. 뭐 100 이런 식으로 단위 벡터를 표현을 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 법선 벡터는 평면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만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방향을 나타내는 데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단위 벡터로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선 벡터를 표현을 할 때에는 저것을 쓸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4번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평면 D, E, F, G 여기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이 평면을 식으로 어떻게 쓸래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는 한번 X, Y, Z를 다 따져봤어요. 일단 이게 우리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3층에 사는데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 거실이고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가 작은 방이야. 이렇게. 그럼 내가 안방에 있든 거실에 있든 주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위치에 서 있겠죠. 그러면 그 서 있는 위치가 X와 Y의 좌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와 Y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옮기는 것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 하면 3층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심지어 옆집에 갔어. 우리의 이 영역이 아니라 이 옆집으로 넘어갔는데 걔도 3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굳이 여기 있는 점피를 따지자면 점피에서 X는 뭐가 되나 봤더니 모든 수가 다 될 수 있고요. Y도 모든 수가 다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Z는 항상 3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굳이 이거는 표현 안 했지만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봤고요. 그래서 이 평면식을 뭐라고 얘기를 해주느냐면 G는 3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한 법선, 방향 이 면이 평면이 바라보는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법선 벡터를 정해주면 법선 벡터는 90도 수직을 이루고 있는데 얘가 뭔가 봤더니 위쪽으로 가고 있죠. Z방향과 어때요? 나란하죠. 그래서 Z방향으로는 X로는 0, Y로는 0, Z로는 가고 있기 때문에 0, 0, 1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다시 1번부터 한번 돌아가서 설명을 할게요. 3번 평면 OABC OABC 여기네요. 여기를 1번이라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요. 여기 있는 쪽으로 X쪽으로 이만큼 튀어나오고
Y쪽으로 4만큼 갔죠, 지금. 그리고 얘는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0층에 사네, 0층.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X는 얼마를 여기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거니까. X는 모든 수. Y는 모든 수. Z는 0. 이렇게 가질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거는 쓰지 않고 그러면 어떤 것만 한다? Z는 0. 요것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랑 법선이 되는 벡터는 법선 벡터는 그러면 이쪽으로 갔는데 얘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90도 수직 방향이죠. 그럼 얘도 뭐라고 쓴다? 얘 Z방향이니까 0, 0, 1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평면 OCFG OCFG 여기네요. 이렇게 뒤에 있는 면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자 Y와 G축에는 얘가 있는데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항상 이 Y, Z 어떤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X로는 튀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X가 0이구나 요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라보는 면은 X방향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법선 벡터는 1, 0, 0이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번 OADG 그러면 OADG 여기네요. 여기.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어요. X와 Z는 막 자유롭게 있을 수 있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뭐다? 얘는 Y가 0이다. 그러면 이 파란 평면이 바라보는 것은 Y축이다. 그래서 법선 벡터는 0, 1, 0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 2, 3번의 특징은 뭐였죠? 1, 2, 3번의 특징은 첫 번째는 Z가 0이다 보니까는 뭐에 관련돼서 있어요? X, Y 평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노란색은 Y, Z 평면이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X, Z 평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각각의 평면이 되는 것을 식으로 써봤습니다. 자, 4번은 아까 했고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좀 그림이 지저분하지만 평면 BCFE 평면 해봅시다. BCFE 여기네요. 그러면 얘는 사실 아까 있는 그 파란 거하고 어때요? 평행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이냐? 얘는 뭐가 자유롭죠? X가 자유롭고 Y가 자유롭죠. 아니, Z가 자유롭죠. 그런데 Y가 4인 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얘는 Y는 4. 그러면 법선 벡터는 얘가 바라보는 건 어떻게 되죠? Y축이죠. 그러면은 Y가 0, 1, 0 얘가 90도로 가는 선이다. 법선 벡터이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하나 스타식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 안 한 게 뭐가 있나 봤는데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A, B, E, D. A, B, E, D. 평면 A, B, B, D, C. A, B, E, D. 요 앞에 있는 거죠. 정말 지저분해졌지만 그래도 잠깐 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요. 요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쫙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자유롭죠? Y 다 가질 수 있고요. Z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X가 무조건 앞으로 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다? X는 2다. 이거에 대해서 법선 벡터는 그러면 이쪽으로 자유롭고 이쪽으로 자유롭고 이쪽으로 가는데 얘가 90도가 되는 것은 X축이겠죠. 이해되셨나요? 응. 여기 있는 평면이 바라보는 면은 X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1, 0, 0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얘는 없는데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얘는 전부 다 이 평면에 평행한 거예요. 파란 거를 평행 이동한 거. 그럼 여기 있는 X, Z의 평면과 평행인 거. 그럼 여기 있는 주황색은요. 여기 있는 Y, Z의 뒤에 있는 그 평면과 평행인 거.
이해되셨죠? 그럼 위에 있는 것도 x, y와 평행인 평면이다. 그래서 얘는 어떤 겁니까? 평행이다. 6번에 평면 OBEG. OBEG. 요거죠. 여기 있는 부분. 이해되셨나요? 여기. 얘가 어떤 식을 이루는지를 표현해 보래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선이 중요해요. 이 선 위에 얘가 어디를 잡히든지 Z는 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선에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X와 Y에 대한 것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가 X축이다. 얘가 Y축이다. 이렇게 잡아주면요. 그러면 X는 둘 갔어요. 둘.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요 B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Y는 얼마 갔어요? 4 갔습니다. 4. 여기 4. 여기가 지금 B점이 되고요. 여기가 지금 O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점을 지나고 여기까지 쭉 뻗어가는 직선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거의 식은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3이 되니까 Y는 2분의 3x 이렇게 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 평면이 바라보고 있는 그 법선을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선 벡터를 한번 잡아보니까 법선 벡터 잡아줘야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고민을 해봤더니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가 되는 90도가 되는 법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되게 많은데 법선이 되게 많죠? 이렇게 다 90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데 곱해서 왜 2분의 3 됐을까요? 2분의 4입니다. 네, 2x라고 할까요? 2분의 4인데 그럼 약분하니까 그냥 2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예요. 그러면 2 곱하기 어떤 수를 해야 마이너스 1이 나올까? 그러면 네모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법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예요. 얘가 뭐다? 기울기다. 법선의 기울기다. 그러면 그 기울기는 뭐로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 뭐라고 그랬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봤더니 얘가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으로 두 칸 여기에 있고요.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갔어요. 그 다음에 아래로 한 칸 내려갔어요. 이렇게 1. 그럼 여기 아니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얘가 갔을 때에 이 칸마 마이너스 1의 위치를 꼭 지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 기울기를 갖는 직선은 이 위치를 꼭 지나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XY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XY고요. Z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면 걔는 얘가 얼마다? 이렇게 법선 벡터를 잡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 말고 음함수꼴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얘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음함수꼴로 잡아보겠습니다. 2x y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나오죠. x와 y의 항은 있는데 z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쉽게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2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g는 없죠. 그래서 얘가 법선 벡터다 라고 쉽게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평면 ACG 라고 잡았습니다. 평면 A 여기고요. C 이렇게 했습니다. G 요 평면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을 식으로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딱 보니까 X축에 여기를 반드시 지나죠. Y축에 여기, Z축에 여기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아까 직선식에서 볼까요? 어떤 것이 식이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러면 이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그럼 한번 해볼까요? Y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얘가 2 갔을 때 근데 왼쪽으로 갔죠. 위로는 플러스 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2x y절편 플러스 4 라고 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얘 말고 우리가 x절편과 y절편을 할 때 좀 더 간단하게 써줄 수 있는 식이 뭐가 있냐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 더했더니 1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x절편 2분의 x 더하기 얘 사죠. 4분의 y는 1. 요거를 y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4분의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 4 다 곱해주면 좋겠죠? y는 4 곱해주게 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똑같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될 거는 요 식을 한번 기억해 두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여기서 응용해서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 x, y, g 3개 있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x 절편이 지금 2, 여기는 4, 여기는 3이라고 본다면 각각의 절편분의 x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x 절편 2분의 x 더하기 y절편 4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3 이렇게 식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얘에 대한 법선 벡터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 법선 벡터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얘가 바라보는 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얘를 갖다가 또 어떤 꼴로? 음함수꼴로 아까 했던 음함수꼴로 바꿔주면 됩니다. 음함수꼴로 할 때 주의할 점이 분모를 남겨두지 않는데요.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설명이 나올 테니까 볼게요. 그러면 여기 분모의 최소 분배수가 얼마죠? 12죠. 그래서 전부 다 12를 곱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12 하면은 6x 플러스 3y 플러스 4z는 얘가 12가 되겠죠. 뭐 마이너스 12는 0 해서 생각해도 되는데 앞에 있는 이 개수들이 우리 지금 뭐죠? 벡터를 잡아줄 때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밑에 써줄까요? 그냥 법선 벡터는 6, 3, 4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8번 5A, 2F네요. 평면 5A, 2F씩 이렇게. 그러면 볼게요. 5, A, 2, F.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5, A, 그 다음에 2, F. 됐죠? 여기가 이렇게 툭 쓰러진 것 같은 그런 형태의 평면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이해되셨나요? 얘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y와 z에 대해서 식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아까 밑에 있는 요거는 x와 y에 대한 식으로 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뭘 본다? y와 z에 대한 식으로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보이니까 할게요. y로 4 갈 때 z 방향으로 얼마 갔죠? 3 갔죠. 그러면 4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z는 y로 4 갔을 때 위에 z 방향으로 얼마 갔다? 3을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얘 여기 0,0이 지난다고 해서 뒤에 달라붙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또 뭘 생각해야 되죠? 법선 벡터. 얘가 법선 벡터가 무엇인가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 음함수꼴로 고쳐볼게요. 4z는 3y 3y-4 z는 0 x 없죠. 그러면 얘가 0,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평면에 대한 식이었어요. 직선 방정식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직선, 자, 점이 하나 있어요. 얘가 A점인데 얘가 이렇게 좌표 평면에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A를 지나는 점은 어때요? A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겠죠. 뭐 한도 끝도 없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A를 지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과 같은 방향을 찾으시오.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과 같은 거는 이 수많은 직선 중에서 딱 어때요? 하나로 고정이 되겠죠. 요 직선이 그러면 얘하고 방향이 같은 직선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방향 벡터 D와 함께 이 직선을 표시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직선을 표시할 때는 뭘 쓴다고요? 방향 벡터를 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방향 벡터를 사용할 때에도 우리는 단위 벡터를 사용을 해줘요. 1번 5A 직선식을 한번 볼게요.
얘는 직선 표시하고요. 얘 대신에 앞에다가 직선 OA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OA는 보니까는 요거네요, 요거. 그러면 얘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직선의 위치는 Y로 Z방향으로 가지 않고요. X값만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Y는 0이고, 그죠? Z방향으로도 0이에요. 그리고 X는 모든 수를 다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얘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 증가로로 표현을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 또 표시를 해줘야 되냐면 이 방향과 함께 방향 벡터를 표시를 해주는데 얘가 X축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1, 0,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저만의 표현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Y는 0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됐죠? 여기 있는 거 말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Y는 0 파란색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Z는 0이다. 그럼 이 바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란 면과 여기에 있는 주황면, 면과 면,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게 우리 선이죠. 직선이죠. 그래서 이게 평면인데 두 평면이 만났을 때에 생기는 그 직선을 우리는 이것이라 할 수 있다. 근데 얘가 뭐죠? X축이죠. 그리고 하나 더 강조를 하셨던 게 우리가 이 X축을, 그죠? 얘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2차식으로 보여줬었어요.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라면 X축을 어떤 방정식 걸로 표현을 했더니 Y가 양수, Y가 음수인데 Y가 0일 때와 같더라. 그러면 Y축은 뭐라고 표시하죠? X가 0인 것과 같다. 그래서 Y축을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X축을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X를 제외한 나머지를 0 처리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X축을 제외한 나머지 Y가 0, Z가 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으로 이해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직선 AB식. 이건 한글로 또 써줄까요? 골고루. 그럼 직선 AB를 봤더니 어떤 선인가? 봤더니 요 선이네요. 직선이니까 얘가 쭉 뻗어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Y는 자유롭게 가질 수 있죠. 그쵸? 그리고 Z로는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얘는 X로는 요만큼 툭 튀어나와 있죠. 지금 고정이죠. 그러니까 고정인 게 뭔가 봤더니 X가 이 튀어나온 게 이 고정이고요. Y로 올라가지 않고 밑바닥 0인 것을 멈춰있는 게 고정이고 Y가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얘를 다른 의미로 본다면 그럼 여기 있는 직선은 여기 있는 거 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닥면 하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긴 직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또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Z는 0이다. 그렇죠. 여기 있는 바닥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 뭐라고 얘기해줬죠? X는 2다. 그러면 방향 벡터 같이 표현을 해주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선을 표시할 때 그 방향을 같이 표시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직선은 Y축 쪽으로 쭉 나가고 있네요. 그러면 방향부터는 0, 1, 0 이렇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번. 이번에 직선은 T2네요. 맞나? B2. B2가 어딘가 봤더니 B하고 E하고 여기 있는 이 세로선입니다. 되셨죠? 얘도 쭉 직선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면을 만나러 봤더니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요 면 있죠? 방금 한 거네요. X는 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면 있죠? 요 면을 뭐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줄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Y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니까 Y는 4라고 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방향 벡터 D 잡아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은 Z축과 지금 평행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0, 0, 1 이렇게 잡아주게 되겠죠? 자, 네 번째. 자, 얘는 직선 O, 2식 잡았어요. 직선 O, 2를 보니까 얘가 어디냐면 지금 요거네요. 요거.
요게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를 준비해봤어요. 얘가 이렇게 육각형이 있다면 지금 여기가 5고요.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뚫어가지고 여기까지 딱 나올 때 얘가 직선인데요. 요것이 들어가는 그 평면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와요?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그것이 만들어진 게 이것입니다. 요것이겠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 모양이 얘가 대각선이 되면서 포함된다고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식을 우리가 아까 어떻게 썼죠? 앞부분 할 때 나왔는데 이 평면을 쓰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2가 할 때 4가 쓰니까 y는 2x. 이렇게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얘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사각형의 대각선이 노란색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평면이에요. 그럼 얘는 뭐죠? 여기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아까 4분의 3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y가 아니죠? 이거는 z로 관련되는 거니까 z는 4분의 3y. 왜냐? y와 zy의 관계니까. 그러면 얘 방향 벡터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방향 벡터를 표현하는 거는 다음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방정식만 끌어다가 갖다가 쓸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2x는 y 첫 번째 식이고요. 그러면 y는 그럼 요거 곱해주면 되겠죠. 역수로. 그러면 3분의 4z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앞에서 공식을 쓸 때 우리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보면 L, x-x1, m, y-y1, n, z-z1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얘가 0이 되면 그럼 원점에서 x1, y1, z1을 잡아줬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x, y, z 앞에 다 1이 되어야 해요. 그랬을 때 방향 벡터를 쉽게 잡아줄 수 있는데 그 방향 벡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다? L, M, N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개수를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4가 불편하니까 그죠? 4로 나눠져 4분의 1로 곱해주게 되면 얘는 2분의 x가 되고요. 얘는 4분의 y가 되고요. 얘는 3분의 z가 됩니다. 그러면 L, M, N 나왔죠? 2, 4, 4 이렇게 방향 벡터를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긴 설명이었는데요.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